어제 저녁에 있었던 재밌는 모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언론사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했던 기자 출신 4사람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어떤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사람이 다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방에도 자주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는 50대, 60대, 70대, 제가 그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야기 저야기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를 유튜브를 검색해서 듣곤 하다가 황영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영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황영웅이 최근에 부른 노래 몇 개를 틀면서 황영웅이 부른 여자 일생, 황영웅이 부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른 다른 가수들 노래도 들으면서 비교를 해 갔는데 결론은 황영웅 노래가 독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영웅 노래가 왜 이렇게 독보적이냐? 근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황영웅뿐만 아니라 임영웅도 부르고 뭐 여러 가수들이 불렀습니다. 물론 하수영 씨가 원곡이죠. 그분은 안타깝게도 30대 초반에 1980년대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듣고 결국 황영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황영웅 노래가 왜 이렇게 가슴에 파고드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느 한 점에 수렴되었습니다. 황영웅 노래는 나를 위해 불러주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는 그냥 무대에서 멋지게 아주 잘 부르고 나는 관객석에 앉아서 멀찌감치 쳐다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제3자적 관계에서 노래를 듣는데 황영웅 노래는 바로 옆에서 나를 위해서 아니가 나만을 위해서 들려주는 1대1의 노래처럼 들린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시 기자들이니까 관찰력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결론은 황영웅의 노래는 상당히 퍼스널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즉 바로 나를 위해서 불러주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황영웅 노래를 내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는 느낌을 주는 점에서 어떤 다른 가수보다도 다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제가 황영웅 동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글에서 느꼈던 어떤 수수께끼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은 내가 지난 인생을 참 잘 살아왔다. 내 자신이 대견하다.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빈지게라든지 인생아 고마웠다에 대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어떤 정신적 질환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가슴 앓이 하고 있었는데 황영웅 노래 들으니까 그게 가슴 속에서 스르르 풀어지더라.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황영웅 노래 듣고는 용서하게 되었다. 이런 게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황영웅 노래가 갖고 있는 설득력입니다. 신비한 설득력입니다. 어떤 분석가는 황영웅 노래에는 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신비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막 영어로 하면은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또 이 우주를, 인생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보면은 뭔가 이상하고 경이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야말로 인생의, 우주의 그 아름다움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조갑재 TV 동영상 댓글창을 쭉 읽으면서 그와 공감하는, 어제 우리 기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던 것과 맥락이 통하는 글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가정이 안 좋은 사연이 있었는데요. 황영웅님 덕에 살게 되었어요. 황영웅님 살리기에 매일매일 신경 쓰다가 보니까 제가 죽으려고 하던 생각이 없어지고 황영웅님 콘서트 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날을 보내며 현재는 마음이 편하게 되어서 살고 있어요. 황영웅님이 저를 살렸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전에는 임영웅을 좋아했는데 현재는 비교할 수 없이 황영웅님이 잘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네요. 죽고 싶었는데, 아니 죽으려고 했는데 황영웅 살리기가 더 급해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 고민이 없어지고 이제는 기쁘게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오래전에 인터뷰했던 생각이 납니다. 1996년에 제가 하노이에 갔습니다. 월남에 가서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국방장관, 월남 국방장관 출신의 유명한 지압 장군을 만났습니다. 지압 장군이라고 하면은 20세기 세계 전체를 통해서 명장 한 20명 안에는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80대고 연로하셨어요. 어떤 산속 별장에서 만났는데 군복을 아주 단정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전설을 만나는 거죠. 이 사람은 월남전을 지도하면서 프랑스 군도 쫓아내고 미군에도 이기고, 그 월남 군대는 나중에는 중국군하고도 싸워서 이깁니다. 대단한 장군이신데 제가 첫 마디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아침에만 일어나면은 맨손 체조를 합니다. 또 항상 남을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남을 생각합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항상 남을 생각하면은 자신의 무슨 이해관계를 잊게 되는 거죠. 사소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이해관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싸웠던 누구누구는 지금 병석에서 씨름하고 있고 누구누구는 지금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신적인 건강이죠. 남을 생각하면 정신적 건강이, 그리고 맨손 체조하면 몸의 건강이, 그래서 장수하고 있다. 이분이 100살 넘게 사셨습니다. 그분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황영웅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던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규순 씨입니다. 오랜만에 제 여동생 집에 가서 4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역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황영웅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생은 영웅님을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본능처럼 제가 열변으로 설명을 하니 그래 하면서 근데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와 가창력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뀌는 듯 했어요. 노래를 들었다는 얘기죠.